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생활 가까이에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넷플릭스에서 크라임씬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만약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가게 됐을 때 집이랑 빚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는 빚을 남기고 가신 분, 카드 결제를 못 하시고 가신 분, 그리고 차량을 불법 주차해 놓으신 분, 뭐 이런 분들 케이스도 다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서는 진짜 출소할 때까지 아마 계속 그게 방치돼 있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일 심각했던 거는 카드 연체가 됐던 분이 제일 심각했고요. 그거는 카드 회사에서 절대 그 사유로 이자를 깎아주거나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케이스는 나는 법원에 선고 들으러 갔다 올게 하면서 법원 앞에 있는 민영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해놓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법정 구속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징역을 몇 년을 사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법원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오늘 형사 선고 들어오는 분은 꼭 키를 맡겨주시고 긴급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한 번에 단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빚을 못 갚는 거니 제가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자나 원금을 탕감해달라고 주장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연체이자 세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연체이자는 10% 당연히 다 이상일 텐데, 그런 것들을 다달이 계속 부담해야 되고 원금과 이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교도소를 가기 전에 재산을 숨기면 불법일까요? 뭐 여러 각도로 봐야 되겠죠. 뭐 불의의 상황에서 구속이 됐다면야 의도를 가지고 숨겼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민간 회사라든가 금융회사라든가 카드회사, 또 우리 가까운 지인들이 당신 또 돈 빌려갔는데 말이야 이렇게 구속됐다는 이유를 안 갚으면 말이 돼 라고 하지만 나 진짜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어떤 경험에 그런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억대의 그런 고관 대작의 전관 로펌을 막 선임할 정도는 되는데 회사에 운영하는 운전자금이라고 하죠. 그것들은 철저하게 숨겨가면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형의 감면만 노리는, 그러면서 심지어 그 사람을 찾아온 회사의 임원들이나 경영 상무에게 야, 그거 빚 갚지 마. 그거 안 갚아도 돼. 어차피 나 이거 그냥 뭐 몸으로 때우고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시하거나 야, 무슨 골프장 회원권은 누구 명의로 돌려. 뭐 이런 식으로 지시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마찬가지의 또 추가적인 횡령, 배임, 사기,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그런 문제가 되죠. 저는 또 유의할 만한 거는 그렇게 교도소를 간 건 아닌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뭐 이혼을 하거나 신원이 떨어지게 됐던 어떤 케이스는 있었거든요. 굉장히 근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악의적이거나 채무를 면탈하는, 빚을 안 갚기 위한 가장 이혼이거나 아니면 가장 양도, 그런 가장된 거짓된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서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말려들었고 결국 졌습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면탈의 의도도 중요하고요. 그 누군가와 거래할 때 통모한다고 하죠. 서로 이렇게 모의를 했다. 그래놓고 실제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굉장히 민사상으로는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들은 가장의 이혼, 가장의 양도, 뭐 이런 처분,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결국은 다 취소가 됐다. 그래서 원상회복도 되고 거액을 통모한 사람, 누군가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거를 재산을 다시 돌려보게 하는, 리스토어하는 그런 재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교도소를 가는 게 확정됐을 때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건가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전격적으로 수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긴급 구속제도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긴급 체포, 아주 중범죄자예요. 그리고 현행범 체포.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요즘 말하는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이 되고, 그리고 형사재판을 선고할 때 도저히 이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지만 형을 좀 때려야 이 사람이 범행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 정도의 양형이 이 사람 죄에 대한 벌로서 마땅해 라고 들면 법정 구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고일에 선고를 들으러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는 말 그대로 어떤 급박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변명을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 나를 구속해버렸어, 긴급 체포했어, 법원에서 나를 법정 구속했어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다 응보의 어떤 과정이거든요. 자기가 행한 어떤 그 벌이나 죄나 어떤 혐의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구속 상태가 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남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고 오로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제가 길게 복역을 하게 됐을 때 집주인은 제 집을 정리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부동산 명도는 비운다는 거고 인도에 대한 소송이 꽤 많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연속해서 2회 이상 이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여러 또 기타 약정 사유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을 잠궈 놓고 간 경우에 그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꺼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민사상 절차가 인도 소송이 끝난 다음에 명도를 집행하는, 예전에는 집달리, 지금은 집행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물건들이 반출되긴 하죠. 그러면 두 가지 몫이 있죠. 이것을 어디 특정 장소에다 보관할 것이냐, 그러면 스토어라고 하는 창고가 있고, 그쪽에 아니면 이것을 나도 차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임류를 못 받은 거죠. 임대료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매 쳐주세요 해서 그 물건들이 몽땅 또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진짜 당분간 안 나오는 사람인 경우에는 거의 실종 선고처럼 우리가 소재를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거를 임의로 꺼내되 안전한 장소 내지는 썩지 않는 보관을 잘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유치를 일단 해놔라. 그 사람이 언제까지 찾아가게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법적 절차를 밟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이 피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질병 그리고 죽음이고, 하나는 이제 징역 사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과도한 어떤 과태료나 공과금이나 세금 내는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어떤 룰이 있는 거거든요. 그 룰에 대해서 따라서 한다면 이런 위험성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또 건강도 최대한 건강할 때까지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현명하게라고는 못하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폐해는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가담 INC에서 갤럭시 탭 S10 라이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S10 라이트는 S펜을 탑재한 갤럭시 탭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데요. 11인치의 휴대성과 S펜 활용을 통한 효율성을 동시에 잡아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기능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갤럭시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번역, 요약, 글쓰기, 사진 보정 등 스마트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교육용으로, 업무용으로 추천드립니다.